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지음. 들어가며 50의 공어. 논어로 채우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해도 50 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의 조건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5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논어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책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논어를 읽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영자는 경영 원리를, 정치가는 정치 기본을, 리더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묻는 이에게는 담대한 삶의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원료는 목표입니다. 간절한 꿈입니다.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 가능성의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대적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50에 노너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너가 노너로 끝나는 게 아닌 노너에서 실천 전략과 변화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면 그때 노너는 전혀 다른 노너가 될 것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노너처럼, 이병철의 노너처럼 50의 독서와 50의 학습과 50의 노너가 진짜입니다.